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병원에서 잘 말하지 않는 우울증 관리 비밀, 혹시 알고 계셨나요? 끝까지 보셔야 놓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직접 효과 본 방법도 공개할 테니 기대해 주세요. 요즘 많은 분들이 마음이 무겁다고 말씀하시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뭘 해도 재미가 없고,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아진다고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국제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약 7명 중 1명이 임상적 우울증 증상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예요. 하지만 대부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죠. 저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고역이었어요. 가슴에 무거운 돌덩이가 올려진 것 같았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은 변화 하나로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우울감을 관리하는 실질적인 방법 5가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들이죠. 특히 마지막 팁은 정말 놀라운 효과를 보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볼까요? 오늘 하루도 힘내시길 바라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매일 실천하고 있는 루틴을 먼저 공개해 드릴게요. 아주 간단한 것들이지만 꾸준히 하니까 정말 달라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아침 햇빛 산책입니다. 일어나자마자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집 앞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만 20분 정도 걸어도 충분합니다. 처음엔 귀찮았는데 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기분이 다르더라고요. 두 번째는 간단한 글쓰기 루틴이에요. 하루에 딱 3줄만 써요. 오늘 감사했던 일, 좋았던 순간을 적는 거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생각보다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예를 들어 맛있는 밥 먹은 것, 따뜻한 햇살, 자녀가 안부 물어본 것 같은 소소한 것들이요. 세 번째는 마음을 진정시키는 호흡법입니다. 4초 동안 천천히 들이마시고 6초 동안 내쉬는 거예요. 하루에 5분만 해도 마음이 한결 편해져요. 특히 잠들기 전에 하면 잠도 잘 와요. 국내 연구에 따르면 매일 20분 이상 햇빛에 노출되면 우울감이 현저히 감소한다고 하더라고요.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방법이죠. 이 3가지를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전보다 수월해지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즐거워졌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라고 생각하세요. 우울한 기분이 드는 것도, 의욕이 없는 것도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라고 여기죠. 하지만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연령이 높다고 무조건 우울증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80세, 90세가 되어도 활기차게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나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진짜 원인은 뭘까요? 고립감, 만성질환, 역할상실 같은 환경 요인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할 일이 없어져서 생기는 무력감, 배우자나 친구를 잃으면서 느끼는 외로움, 몸이 아파서 움직이기 힘들어지는 상황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들은 나이가 들어서 당연히 겪는 게 아니라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문제예요. 중요한 건 나이 탓으로 돌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우울한 기분이 든다면 그냥 참지 마세요. 나이 들어서 그런 거야 라고 체념하지도 마시고요.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제가 몇 년 전에 만난 한 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70대 중반의 김할머니셨는데 처음 만났을 때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가슴에 돌덩이가 얹힌 듯 답답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막막하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뭘 해도 재미가 없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워지셨대요. 가족들이 병원에 가보라고 했지만 거부하셨어요. 약 먹는 게 싫다고, 정신과 가는 게 창피하다고 하시면서요. 점점 집에만 계시게 됐죠. 자녀들과도 대화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몇 개월 계속되니까 더 심해지더라고요. 식욕도 없어지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몸무게도 빠지셨어요. 주변 사람들이 걱정할 정도였죠. 국내 통계를 보면 우울증 환자의 약 30%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더 그런 경우가 많아요. 혼자 끙끙 앓다가 더 심해지는 거죠. 하지만 김할머니는 운이 좋으셨어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완전히 달라지셨거든요. 그 비결이 뭔지 궁금하시죠? 바로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김할머니의 변화는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됐어요. 저도 직접 겪었기 때문에 잘 알지만 큰 변화보다는 작은 행동의 힘이 정말 대단합니다. 처음엔 하루에 딱 10분만 밖에 나가는 것부터 시작하셨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벤치에 앉아 있기만 했죠.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조금씩 걸어보고 싶어지시더라고요. 일주일 후엔 20분, 한 달 후엔 30분씩 걷게 되셨습니다. 처음엔 억지로 나갔는데 나중엔 나가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로 습관이 됐어요. 그리고 작은 일기를 쓰기 시작하셨어요. 하루에 한 줄만요. 오늘 본 예쁜 꽃, 맛있었던 반찬, 이웃과 나눈 인사 같은 것들을 적으셨죠.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하루하루 감사할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국제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은 항우울제와 유사한 효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뇌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거든요. 걷기 같은 가벼운 운동도 충분히 효과가 있어요. 3개월 후 김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웃음소리도 많아지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즐거워하세요. 가족들이 깜짝 놀랄 정도였죠. 일상 속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거창한 치료법보다 작은 변화가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팁은 햇빛과 산책입니다. 햇빛은 우리 뇌에서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해요. 세로토닌은 기분을 좋게 만드는 호르몬이죠. 실내에만 있으면 이 호르몬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우울해지는 거예요. 방법은 간단해요. 오전 9시부터 11시 사이에 20분 이상 걸으시면 됩니다. 이 시간대 햇빛이 가장 좋거든요. 너무 강하지도 않고 자외선도 적당해요. 주의할 점이 있어요. 여름에는 반드시 모자나 선글라스를 착용하세요. 직사광선을 너무 오래 받으면 오히려 해로워요. 그늘진 곳을 걸어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2주만 꾸준히 해보세요. 기분이 많이 개선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훨씬 수월해질 거고요. 두 번째 팁은 작은 기록 습관입니다. 자기 성찰은 정서 안정에 큰 도움이 돼요. 하지만 너무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하루에 딱 3줄만 쓰시면 됩니다. 감사한 일을 적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 먹은 맛있는 음식, 따뜻하게 인사해준 이웃, 건강하게 하루를 보낸 것 같은 소소한 일들이요. 거창할 필요 전혀 없어요. 주의할 점은 지나친 반성은 금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못한 일, 실수한 일을 자꾸 적으면 오히려 기분이 나빠져요. 긍정적인 것들만 찾아서 쓰세요. 국내 연구에서 65세 이상 분들이 감사일기를 작성했더니 4주 후에 우울 지수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고 해요.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방법이죠. 세 번째 팁은 호흡 훈련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호흡이 얕아져요. 그러면 뇌에 산소가 부족해지고 더 불안해지는 악순환이 생기죠. 느린 호흡은 교감신경을 진정시켜줍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4초 동안 천천히 들이마시고 6초 동안 내쉬는 거예요. 숫자를 세면서 하시면 더 쉬워요. 하루에 5분만 투자하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요. 숨을 의식적으로 조절하는 게 익숙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며칠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 하면 불면증에도 도움이 돼요. 주의할 점은 과호흡을 피하는 거예요. 너무 깊게 숨을 쉬려고 하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불안감이나 불면 증상이 크게 감소한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네 번째 팁은 사람과의 연결입니다. 사회적 지지는 우울증 예방에 정말 중요한 요소예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지거든요. 사람과 대화하면 기분이 전환되죠. 방법은 주일에 이상 전화나 영상통화를 하는 거예요. 가족이든 친구든 상관없어요. 길게 할 필요도 없어요. 10분, 15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의무적인 대화보다는 진심 있는 대화가 더 중요해요. 안부를 묻고 서로의 근황을 나누고 재미있었던 일을 공유하세요. 그냥 수다를 떠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해외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활동이 많은 노인일수록 우울증 발병률이 40% 낮다고 해요. 관계의 힘이 정말 대단한 거죠. 코로나 때문에 직접 만나기 어려워도 전화로 충분히 소통할 수 있어요. 마지막 5번째 팁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약물 치료와 상담을 병행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고 무리하지 마세요. 전문가들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이 정말 많거든요. 방법은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면 전문의와 상담하는 거예요. 정신과라고 해서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요즘은 정신건강의학과라고도 하고 마음의 감기를 치료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의할 점은 개인차가 크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약물이 잘 맞고 어떤 분은 상담이 더 도움되기도 해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초기에 적절한 개입을 받으면 회복 속도가 2배 빠르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빨리 도움을 받을수록 좋아지는 것도 빨라진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드릴게요. 햇빛 산책은 주 5회 20분 이상 하세요. 감사 일기는 하루에 3줄씩 쓰시고요. 호흡 훈련은 하루 5분씩 투자하세요. 전화나 만남은 주 1회 이상 가지시고 증상이 지속되면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5가지 핵심 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햇빛과 산책으로 세로토닌을 늘리세요. 두 번째, 감사 일기로 긍정적인 마음을 키우세요. 세 번째, 호흡 훈련으로 마음을 진정시키세요. 네 번째, 사회적 연결로 외로움을 이겨내세요. 5번째,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작은 변화부터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게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분명 좋아지실 거예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